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일자입니다. 일조비어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 편집 내용입니다. 전쟁에 이르는 길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까츠야 씨 인터뷰 내용을 지지통신 편집국 12월 1일자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까츠야 전 외상은 지지통신 인터뷰에 응해 대만 유사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의 국회 답변에 대해 전쟁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수상 답변을 문제없다라고 하는 회답이 많은 것에 관해서는 위기적 상황이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전립위기 사태의 이야기는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고 자위대원이나 국민생활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약 5할이 수상 발언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향후 수상의 대응에 관해서는 전립위기 사태의 인정은 법률의 정의나 무력행사의 신삼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발언은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나타냈다. 악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냉정해져 수습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씨는 또 안전보장법제에 대해 위헌 부분을 폐지한다라고 한 당의 기본 정책에 관해 위헌 부분이 있으면 폐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애매하다라고 표명,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당 외교 안전보장 종합조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당견회를 차기 중의원 선거 전에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는 11월 28일에 실시했는데 이 오카다라는 사람이 이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입헌민주당이라는 데가 연정을 했던, 근데 떨어져 나갔죠. 유신회가 들어오면서 강성이 된 거죠. 유신회가 들어오면서 유신회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상당히 그 일본의 그 보수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거액의 정부 채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며 일본이 아직도 세계에서 유수의 부유한 나라인 이유, 앞으로의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이란 내용을 어저께 방송했는데 요거를 조금 리뷰해 봤습니다. 제가 그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갈등 해소도로 일단은 그 주요 내용을 결론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필요조건 논리인데요. 국가의 생존, 일본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국 강점을 유지해야 한다. 채권국 강점 유지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외 투자는 지속돼야 된다. 한편 일본 국가의 지속을 위하여는,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인구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외 투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그 돈을 들여다가 내수 쪽에 좀 써야 한다는 취지로 갈등 대립을 해외 투자 지속과 해외 투자 국내 회수의 대립으로 그려봤습니다. 비리 이거에 대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부펀드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이 요거에 대한 이유는 국내 이노베이션의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 이런 이유는 이 어저께 결론 부분에 일리가 나왔는데 그게 결론 부분이 아니고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일본은 막대한 부를 거대한 정부계 펀드처럼 운영해 세계금융가로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요게 이제 D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혹은 인구 감소라는 강력한 역풍에 맞서 국내 이노베이션의 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도전할 것인가? 요거를 두 번째 이유로 해외 투자 국내 회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1, 2는 향후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설명이나 마찬가지다. 세 번째, 견해가 현재의 딜레마의 해결책 견해일 수 있겠다라고 리뷰를 해봅니다. 세 번째가 아니면 세계 최초로 풍요롭게 성숙하고 축소해가는 국가의 모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요건데 이것이 해결책으로서 풍요한 축소 모델 국가 목표로 해 나간다. 어떻게는 이제 좀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어느 길을 택하든 출발점은 자국이 가진 유례없는 강점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제약이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그 제약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풍요한 축소 모델 국가라는 것이 세 번째 방향으로 간다면 이걸 해결책이라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하자는 말과 같다고 보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일본이 사실상 해외 투자의 많은 부분이 미국 국채라면 회수는 미일 갈등의 발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이게 또 피할 수 없는 한계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은 매우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실의 한계를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데 말하자면은 제 지식이나 경험이라기보다도 일본 전문가가 쓴 글을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유사 발언 지지 여론조사 있어도 총리 자신은 톤다운, 여론을 부추기는 트럼프와의 차이점은 로그지스 쇼오지가 국제정치학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타겟책이나 대중 강경 노선에 손익이 보이지 않고 앞서가는 반중 여론도 억제하지 못하는 가오시 정권에는 실리를 위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전략 앞에 쓴 내용은 약한다는 뜻 같아요. 93.5%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게시물이 X에 확산됐지만 미스리드로 부정확합니다. 출처 일본 팩트체크센터 11월 21일 이처럼 미중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밀월 상황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트럼프의 명운이 달려있다. 47 뉴스라는 데를 인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내년 4월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도 약속했다. 우리나라 중앙일보 일본판을 인용을 또 했습니다. 대만, 일본이 방위로 해석 어렵다. 대만 외교부 가오시 총리 답변받아 의회에 분석. 트럼프의 반중은 기본적으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당수 대 당수 토론이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11월 28일 스노다 요시오라는 기자가 앞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를 인용을 했네요. 그래서 댓글이 좀 전문가가 쓴 것 같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없다. 전립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은 이미 법률로 정해졌다. 전립위기 사태가 무엇인지는 아마 야콥 코메인의 80% 정도는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 야콥 코메인이 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전립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방위성의 방위백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전립위기 사태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권리가 뿌리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다. 즉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미국 등이 공격당하고 이로 인해 일본에 위험이 미치는 것이 전립위기 사태다. 이번 다카이시 답변으로 말하면 대만의 미군이 지원해 중국에 공격당하는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일본은 미군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쓰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처음에 쓴 대로 2022년도 전에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원래 그 제목이 고시정권 반중여론 둘러싼 미화의 차이였고 비유하자면 제 생각인데 미국은 굿캅 역할을 하고 일본은 배드캅 역할을 하자고 트와 가오시간에 각본을 썼는지도 모른다. 제가 소설을 써봅니다. 스냅 혜택이 다시 유입되고 있지만 곧 많은 가입자가 또 다른 장애물에 부닥칠 것입니다. 하미 룬비 CNN 11월 30일입니다.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이제 11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등록자들이 곧 필수적인 식품 지원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CNN은 항상 좀 좌파적이죠. 정부 셧다운으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이 중단됨에 따라 각 주에서는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명시된 대로 프로그램의 업무 요건을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GOP 패키지에 따라 더 많은 푸드 스탬프 등록자는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년 중 3개월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거 안 하면은 3개월만 혜택을 받는다면은 아예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네요. 의회 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확대된 근무 요건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평균 한 달 동안 240만 명의 미국인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있는 3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장애나 부양 자녀가 없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수혜자에게 적용되던 스냅의 기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공화당은 2023년 부채 한도 합의의 일환으로 연령 기준을 54세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54세까지 준다고 그러지만 54세가 돼도 일은 해야 된다. 일부 완전 고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알바를 해서라도 80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식료품 창문에 푸드 스탬프 허용 위 업세트 정부의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요거 이 편의점에서 식료품점에서 공짜로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풍요의 나라의 빈곤층,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공화당 지출법안은 64세까지의 수급자와 14세에서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하도록 근로요건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재향군인, 노숙자, 그리고 이전 위탁 청소년들도 이제 이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각주들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업률이 10%를 넘는 지역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브루킹스 연구원의 경제학 연구원인 로렌 바우어는 엄청난 양의 혼란과 이상하게도 주와 주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또 우려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13일 매사추세츠주 첼시의 공공주택구역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보충역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를 위한 무료 식품 배포 행사에서 신선한 식품을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귤이네요. 이런 것을 민주당이 퍼주던 혜택을 공화당은 공짜는 없다. 54시까지 일을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그런 프로그램,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 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니퍼 헨슬러, 다리아 타라소바 마르키나, 알레한드라 자라밀로, 베시 크라인,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CNN에 12월 1일자입니다. 그의 발언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화회담을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러시아가 어떤 협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나왔습니다. 루비오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참석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것은 섬세하고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a lot of moving parts,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며 변수가 많다는 뜻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방정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가 누구지? 방정식이 나오니까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위트코프는 월요일에 모스크바로 이동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고 외교관은 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조건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 회의 중에 사진 중에서 여기 루비오 장관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국내 언론에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가 편집을 했는데 댄 드리스컬이라고 구체적 협상을 만든 실무 책임자라고 합니다. 드론 전문가로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원만히 협상안의 초안을 28가지 28가지 평화협상안의 초안을 만들어낸 40세 아주 젊은 그런 장관이라고 하네요. 쿠팡 2024년 초 손익분기점을 통과했었다. 쿠팡을 별도 방송을 좀 했습니다. 관련 뉴스들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전직 중직원 정보 유출 이후 쿠팡에 협박 메일 보낸 정황. 이소정 동아일보 12월 1일 03시 단독 쿠팡 중국인 직원은 인증 업무 담당자 액세스 토큰 서명키 장기 방치가 확은
임지수 JTBC 뉴스 12월 1일 09시 쿠팡 3천만 계장 털렸다. 정부 인증 취약증 악용. 연합뉴스 11월 30일 17시 40분 정부 정상 로그인 없이 고객명 주소 연락처 유출 확인.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간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 참고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쿠팡의 매출액은 2021년에 20조 원에서 2024년 36조까지 올라오는데 계속 적자였는데 10년 동안 11년 차에 도달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 흑자 전환 기점이 2023년 한 1분기 중에 그 손익분기점 매출을 돌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28조 정도 지날 때 그 쿠팡의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넘어섰다고 봐집니다. 근데 제가 물음을 좀 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201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러나 별 볼 일 없다가 2023년부터 매출이 신장됐다 그러고요. 테무 온라인 마켓 한국 진입은 2023년 7월경이라고 조사가 됐고와 맞물려 있다는 상관관계를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중 정서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구 통일교 총재 기소 내용 부인 전 정부와 유착 의혹 첫 공판 한국 지지통신 외신부 12월 1일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솔직히 작살났기 때문에 일본 언론도 관심이 있겠죠. 한국의 윤석열 전 정권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회 총재 한학자 82세의 첫 공판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씨 측은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정권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찰관에 의하면 한 피고는 2022년 7월경 교단의 편의 공여를 요구해 윤씨 부인 김건희 피고에게 알선 수재 등으로 공판 중인데에게 고급 가방 등을 증여했다. 동년 1월경에는 윤씨 측근으로 보수계 야당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권성동 피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공판 중에 있는데 1억 원, 약 1,070만 원을 부정하게 건넸다고 여겨진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의 의혹을 추궁할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한 씨는 10월에 기소됐다. 한 씨는 교단 신자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에 관여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죄의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 여사네요. 82세? 꽤 이제 연만하신데 그래도 머리를 곱게 다듬은 얼굴로 찍혔네요. 세계 디지털 정보 랭킹 2025 일본은 9위, 영국이 첫 톱. 한국을 넣어줄 리가 없죠. 순서에 자기네들이 뭐 먼저니까 12월 1일자입니다. 니폰컴입니다. 인구 소국이 권투한다. 좀 굳이 요거를 앞세우네요. 조사에서는 생활에 불가결한 디지털 정부의 진척도를 네트워크 인프라 충실도, 행재정 개혁의 공헌도 등 주요 10개 지표로 다각적으로 분석, 각국 지역마다 평가를 스코어하고 있다. 작년 10일이었던 일본은 9위로 부상, 랭킹 보고서는 창설 5년째의 디지털청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관청 간의 종적 관계 타파를 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 관청 간의
동적 관계 타파? 뭔가 네트워킹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같은 성격, 국민의 편리성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12위 핀란드는 전년도 17위에서 크게 상승, 덴마크, 싱가포르,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인구 소국의 우위가 뚜렷해지고 있다. 영국 1위, 2위가 덴마크,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에스토니아 같죠? 5위가 한국이군요. 6위가 오란다, 7위가 미국, 8위가 아이고 이거 모르겠네요. 9위가 일본입니다. 10위가 어디야? 핀란드라고 한 것 같네요.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8위네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중동에서 이 디지털 정보가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보수는 왜 25만 원을 이기지 못했나? 조정훈 2030의 냉정한 진단. 박택은 동아닷컴 12월 1일 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 팩트 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박태근 기자가 안내를 하면서 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수 정치의 소통 방식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 서울 마포 갑이 2030 청년들과 직접 만나 감성 언어 직관적 메시지 중심의 보수 언어 혁신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치의 언어는 직관적으로 작동하는데 보수는 이성적 언어에 갇혀 있다며 메시지의 무게감을 덜고 청년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찰진 언어, 보수의 이성적 말 와닿지 않아. 정치 언어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다. 지금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감성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머리를 움직이는 건 감성이 결정한 다음에 그걸 합리화하는 과정에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긴 글로 현수막은 간결하게 주류 멘탈 버려야 7승8패의 보수 지는 습관 가장 무서워. 전국 청년 모여 보수 정치 리빌딩 시험 중. 코어는 컨서베이티브 리프리젠터티브 보수 대표의 약자이며 힘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수주의 철학과 정책 입법 실무까지 청년의 눈높이로 머리를 맞대는 정치 아카데미다. 조정훈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찾아봤더니 15년간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고 현재 이민청 설립 발의를 했답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했던 건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죠. 이민청, 법무부 산하의 이민청 우리나라 만들어가지고 이민 통제를 좀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요거를 갈등 해소도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 그려봤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요거는 조금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뭔가가 그 정치의 그 지속 가능한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이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는 반드시 재정건성성 유지를 강조해야 한다. 또 한편 뭐 다수당이 유익하기 위해는 걸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반드시 직관적 감성적 사고로 해야 한다. 직관적 감성적 사고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및 25만 원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면 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표현과 그거이 아니고 무조건 전국민 25만 원
누가 이겼죠? 민주당이 이겼죠. 그런데 미국 공화당은 공짜는 없다며 일을 해야 스냅, 푸드 스탬프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강화했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퍼주는 쉬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만드는 힘든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야당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화당처럼 승리한 다음에 재정 건설적 유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얘기죠. 일개 소시민이 인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보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전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진보가 직관적이고 감성에 강하다는 얘기냐? 진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없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신 좌우 이빈법부터 극복하는 그런 정치 아카데미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내봅니다. 미 방위산업소 중국 빈자리 파고드는 고려 아연, 안티모니 게르마늄 전략광물 공급 이미 한두 번 뉴스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우님 조선비즈 12월 1일 보도했습니다. 중 방위산업 필수 소재 안티모니 대미 수출 통제 고려아연 지난 6월 안티모니 미 수출 시작 올해 100톤 목표 국내 유일 안티모니 생산 연 3,600톤 추출 2028년 게르마늄 미 수출 계획 로키드 마틴과 협약 체결 고려 아연이 올해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자원안보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략 광물 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며 그 빈자리를 파고들고 있다. 안티모니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방어합금 등 여러 군수 방위산업 분야에서 필수 소재다. 특히 난연성이 뛰어나 탄약, 포탄, 총알 등의 강도 경도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데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고려에는 2028년부터 또 다른 전략광물 게르마늄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미국 방산 1위 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최은변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고려아연은 전략광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략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라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상관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사실관계를 하는데 저는 인과관계로 새롭게 콘텐츠로서 그 슬퍼 회계 분석을 하니까 원인 결과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왜 자연과학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건데 이 사회를 자연계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과학이라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회도 자연과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과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사람이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발견했는데 상관관계가 전문가들로 판을 치고 있죠. 매우 전문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저는 미래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